자, 어제 주제로서 전달해드렸던 소식이 이 비트코인이 더블탑을 찍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위주로 전달해드렸었는데요. 그 영상과 분석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전고점을 깨 부셔버리고 올라가는 비트코인. 야, 이것이 정말 비트코인의 매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뜬금없이 그냥 저항선이고 뭐고 한 번에 다 때려 부시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9,000불대 초반 그리고 8,900불대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 버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681불, 9,700불대도 찍었었고요. 이 비트코인의 위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 14%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 비트코인의 이름을 달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강세도 무섭습니다. 자,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정말 힘든 암호화폐. 그래도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는 또 한번 둘러보고 가야 되겠죠. 자, 삼성 벤처 투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 이름은 바로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술 업체이고요. 2014년 뉴욕에 설립됐으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DAML을 개발을 했고 2018년에는 구글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다고 하네요. 갤럭시 S10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쪽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엔 북한의 해커 집단 라자루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체인 아날리시스가 공개를 한 그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라자루스가 새로운 방법으로 거래소들을 해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싱가포르 거래소인 드래곤X를 해킹을 해가지고 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냈었는데요. 이들은 이 거래소를 해킹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링크드인과 텔레그램의 위장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자동 거래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2020년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킹을 당한 거래소나 지갑이 나오지 않은 그런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나쁜 놈들이 암호화폐를 훔쳐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본보기로 사용도 좀 시키고요. 자, 해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드웨어 지갑에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겠죠. 레즈사에서 발렌타인 기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레저나노 X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S가 공짜로 따라 붙는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밑에 링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크립토 에셋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으시는 암호화폐가 지원이 되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알트코인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의 시총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주기는 했지만은 도미넌스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알트코인 시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절반까지만 가도 알트코인 덕분에 이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늘어나게 되겠죠. 2020년 초반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러시아 하원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관련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좁힐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합의점을 일부 도출해낼 수가 있었고, 이 다가오는 3월 디지털 자산 법안을 러시아대에서 통과시키게 될 가능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월이면은 바로 다음 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CBDC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미국 연준 이사가 밝혔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적용했을 때 장단점과 여러가지 잠재적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이 있죠. 바로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트위터를 악용하는 트위터 트롤 및 봇들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기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렌단 블러머, 블록원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오스의 보이스는 블록체인과 신원 인증을 통해서 투명성, 보상, 온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일론 머스크, 당신이 원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브렌단 블러머의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이오스 최근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좋죠. 과연 이 보이스의 베타 테스트 및 출시가 이오스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편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비지스톤이 투자한 핀테크 회사 모드가 비트코인 은행 앱을 애플 버전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인데 미국이라든지 몇몇 국가는 제외하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들은 2월 4일부터 이 앱을 통해서 은행 카드나 송금으로 $65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암호화폐 수탁 업무는 bitgo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에 이더리움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신뢰 동맹 이더리움 트러스트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그룹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신뢰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보안 기구들의 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은 스마트 계약 보안에 대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보안 등급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드디어 $200를 돌파를 했죠. 많은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이 $200를 뚫게 되면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가격적인 면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골든 크로스와 함께 이더리움 떡상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 오랜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호주 소재 공유 경제 플랫폼 쉐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비체인이 합류하게 되면서 비체인 토큰을 통해서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비체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쉐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190개국, 250만 개 호텔, 150개국, 120만 대 렌터카, 그 외에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비체인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크래그 라이트에 관련된 논란. 크래그 라이트가 이번에는 법원에 변호사 및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을 주장하면서 주요 증거 비공개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소실하면서 뭘 이렇게 계속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제출한 주요 증거 자료인 11,000건의 문서에 대해서 비밀 유지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100만 개가 묶여있다는 튤립 트러스트를 여는 주요 인물로 알려진 키 전달자가 바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과의 대화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 키는 운송업체를 통해서 받았다며. 이거 뭔가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아이라 클라이만 측은 크래그 라이트가 비밀 유지권을 남용하면서 서류를 부적절하게 숨겨왔고 재판 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클라이만의 변호팀은 라이트 박사가 크래그 라이트가 16,000개의 비트코인 주소만 제공을 했을 뿐 키 전달자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일단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거 정말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크래그 라이트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한창 문제가 됐었던 저스틴 선과 트론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비우치님께서 남겨주신 링크를 통한 것인데요. 트론 공급 전체 수량의 한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스틴 선이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론의 인플레이션은 이더리움보다 낮다. 트론의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율은 고정이 아니며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누가 소각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스텔라 같은 경우를 봐라. 50% 정도를 소각했더니 20%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떡락해버렸다. 트론 재단이 소유한 코인을 소각하는 것은 앞으로 트론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또한 우리 트론 블록체인은 당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칼다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0일 OBTF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드포크는 칼다노 생태계가 쉘리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이 하드포크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고구엔의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낸스 퓨처스, 이 선물을 거래하는 곳이죠. 이 테조스에 관련된 선물 상품이 나와서 계약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마진율은 최대 50배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비트맥스, 이 마진 거래를 하는 비트맥스가 아니고요. 라인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은행 계좌 기반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이 되는 서비스죠. 이름을 왜 비트맥스로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나왔던 소식인데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공대가 암호화폐 송금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해서 최대 4배 이 확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자나 페이팔에 버금가는 기존 트랜잭션 속도를 암호화폐 상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동안의 암호화폐 보급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요인이 해결이 되면서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코인들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관련된 기술은 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벡트의 모기업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이베이에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엄청난 화제를 또 불러 모았었는데요. 이들이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이베이와 암호화폐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만, 결국은 구라 뉴스라고 합니다. 이베이와 논의까지는 했었지만은 인수 안건은 다룬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 기회 모색 방안을 논의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요즘에 이런 기사들 조심해야 되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벡트의 모기업 아이스가 확실하게 인수를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브릿지2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벡트가 곧 공개하게 될 앱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앱을 통해 암호화폐, 로열티 포인트, 인게임 토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 통합을 시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될 주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 페이를 지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보상으로 얻은 토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이스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벡트가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망했죠. 거의 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티 그린스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비트코인 상승장 속에서도 월간은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벡트와 같은 제도권 거래 플랫폼 옵션 거래량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기관 중에서도 들어올 때는 이미 다 들어왔고요. 남은 애들만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연준이 미국 주식시장을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미국 대선 때까지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풀 대로 부푼 버블이 언제 터질지, 얼마나 크게 터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제 참혹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련 트랜잭션이 5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쉐입시프트의 CEO는 이러한 숫자는 바로 실제 수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 같은 경우는 이 스톡 투 플로우 비트코인 모델을 한번 살펴본 결과 2021년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무려 8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희소성, 거래 편리성은 금보다도 우월하다며 향후 엄청난 강세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예언을 한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언가죠. 바로 톰 리입니다. 올해 여름까지 비트코인이 27,000달러 될 것. 자, 참 그새를 못 참고 튀어나와가지고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톰 리. 잘못된 예측으로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공포의 주둥아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남자예요. 이번에는 그가 정말 맞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 반감기. 많은 사람들이 이 반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마신스키, 미국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셀시우스의 대표인데요. 그는 이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마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기록을 했었던 35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대금은 2017년 대상승장 이후 고점이다라면서 비트코인이 2017년 슈퍼 불장 이후로 또다시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가격 떡상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저력을 한번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플랜B 같은 경우는 반감기까지 3개월 남았다. 현재 스톡 투 팔로우 모델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완전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런 상승세와 시기와 움직이는 구간까지 똑같이 맞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필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분석이 엄청난 적중률을 보여줘가지고 또 소름을 돋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가 분석한 차트 바로 작년 2019년 10월 2일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빨리 만불 가즈아. 그래서 나 좀 유명해지자. 예, 만불 간답니다. 예, 조시리즈도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까지 예측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때려 맞췄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기까지 이제 잘 맞췄어요. 이대로 쭉 흘러가가지고 만불 뚫고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력들도 아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정리를 해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립니다. 재밌게 잘 봤으니까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